안녕하세요. 클린마루입니다. 여기 일을 주신 곳은 인테리어 업체인데 저번에 한번 의뢰를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품질 최고로 나왔었고, 그리고 또 다시 오늘 두 번째 이제 의뢰를 주셨어요. 여기는 실장님께서 되게 좀 꼼꼼해요. 현장 체크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특판 자재이기도 하고 컬러가 조금 많이 흔한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난감했었는데 샘플 채취를 여기서 장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때 당시 장이 있었어요. 근데 작업이 이제 스타트가 돼가지고 마루 일정 작업가 들어왔는데 자재를 이제 샘플 채취해가지고 자재상 돌아다녀가지고 가장 근접한 거 지금 이렇게 세 장 올려놨는데요. 이 정도면은 95%제 기준으로는 거의 흡사하고요. 이보다 더 욕심을 내면은 진짜 소비자나 업체나 모두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나오고요. 이제 이게 단지 문제가 된 게 마루는 회사마다 단차가 진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요. 높낮이가 틀리다고. 약간 미세하게 나요. 여기서 이 계단발 전부 다 또 오늘 마루 전부 다 이제 가공해가지고 진행하는데, 가공을 안 하게 되면은 일이 철거만 깔끔하게 해놓고 끼워 넣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요. 거의 더블 가까이 시간이 지체됩니다. 정교하게 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한 부위, 여기 아일랜드 식탁 자리에 있었는데 전기선이 있었어요. 다른 곳은 보면은 전기선을 저보고 매립해가지고 다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네요. 본인들이 더 확실하게 전기 담당이나 저보다 더 전문가 그런 분들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봐도 이 업체의 퀄리티 이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저기 의뢰를 할 때 딱 보면은 이 사람들 뭐 대충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과 좀 신경 써가지고 하는 업체는 뭔가가 틀려요. 그리고 작은 방 이제 붙박이장이 철거됐던 건데, 어차피 목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걸레바지 이렇게 돌리고 필름지 돌리는 게 더 오히려 나아요. 저도 이제 걸레바지를 하는데, 또 걸레바지 저의 특판 자재인데, 또 제 얼마 물량도 되지도 않는 것을 샘플 채취해가지고 또 비슷한 일을 찾아보고 다닌다는 게, 발품 판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저거 해가지고 돈을 얼마 받을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은. 전체 방 하나 돌리는 것은 단가가 서로 맞는데, 이런 것은 목수분이 이렇게 해놓고 필름지로 마감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현관이 있고 디딤석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디딤석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 가해 양쪽 빵난 이 부분 때문에 앞쪽에 보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로 막 쓰고 하는데, 이게 참 글로 쓰려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요. 장문에 소설가가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래서 간단하게 올리고, 요즘은 그냥 동영상으로 자세한 이런 내용을 좀 담아보고자 해가지고 요즘 유독 동영상을 찍게 되네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테리어 업체 제 클린마루에 의뢰를 많이 해요. 근데 되게 보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재를
업체 측에서 준비해가지고 단차나 뭐 칼라나 의미 없고 그냥 품으로 들어가 하루에 일당으로 간다면은 그건 가능해요. 뭐 하루에 30만 원 준다든지 20만 원 준다든지 40만 원 준다든지 서로 협의를 보고 뭐 부자재 폐기물도 여기서 다 처리해주고 뭐 본도 하고 다 공급해주고 뭐 단차 시면 단차 신대로 그냥 때려 받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단가가 아무래도 싸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일반적인 그런 분들하고는 틀려요. 왜 그러냐? 그분들은 뭐 누가 와가지고 하루 일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만 원 준다. 자, 그렇게 과정을 하면은 샘플을 채취를 하러 와야 돼요. 또 그 사람은 이 샘플을 들고 자재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가장 그나마 좀 비슷한 예를 찾으려면.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하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몇 군데 뭐 다녀봤다, 구라쳐놓고 이게 최선이다 하고, 그냥 이 터무니없는 칼라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블로그 작업을 하고 이런 동영상 올려서 이제 홍보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소비자나 이런 부분 좀 참고하라고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을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해가지고 자재상을 2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은 기름값이 들어가고 톨비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뭐 10분 거리 5분 거리 다닐 수도 없어요. 한 번 움직이면 40분, 뭐 1시간, 편도, 뭐 30km, 뭐 50km도 뛰어요. 그럼 왕복이 100km입니다. 왔다 갔다, 하나 갔다 와버리면은 반나절이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날, 뭐 반나절 자재를 찾으러 다니고 기름값 떼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요. 거기에 다 모든 게 열정이 들어가 있는 단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발품을 팔다 보니까, 다른 업체도 진짜 정말 잘하는 업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그 업체 못지않게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아요, 제 성격이. 그래서 최대한 가장 근접하고 내가 못 구하면 다른 업체도 못 구한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자재를 준비를 해요. 대충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보통 업체분들께서 뭔 하루 일당이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현재 한샘 이런 인테리어 업체 막 이런 거 한 30곳 제가 아예 수신 차단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일을 못해 차단한 게 아니라 서로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럼 전화해봐야 저하고 단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업체는 더 이상 뭐 저하고 거래할 일이 없어요. 추후에 저를 찾는다 해도 저는 그런 뭐 업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자존심 하나 가지고 마루 기술 배워가지고 최고의 퀄리티로 항상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싸구리 싼 단가를 하루 일당으로 일한다는 자체도 제 자존심 허락을 안 해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비싸요. 그렇다고 뭐 그분 30만원 뭐 3, 40만원 하는데 제가 인건비만 뭐 100만원, 1000만원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약간 비싸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저는 전문적으로 보수 업체를 운영 중이고 그런 분들은 그냥 하루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가가지고 일하고 일당 개념으로 다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퀄리티 차이는 조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흘림마루 뭐 단가 싼 일은 절대 안 해요. 저희 아파트 윗집에서 한 장 쪽가리 한다 해가지고 가까우니까 기름값 안 드니까 기본 출장비라는 게 있는데 터무니없이 뭐 5만원 받겠습니다. 10만원만 받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아파트 윗집에서 문의 줘도 안 합니다. 다른 데 하세요, 라고. 제가 오늘 좀 업체 관련 단가 서로 조율 이런 부분이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계기로 한번 말씀드리니까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또 업체도 되게 딱 보면은 그 느낌이 오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 안 되면은 안 되겠죠. 아, 마루팀 정말 이 마루 하나는 기가 막히다. 잘 선정해가지고 같이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항상 뭐 일 주시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무리 깔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는 오늘 같은 경우 운이 좋은 거예요. 항상 제가 이렇게 비슷한 거 찾을 수가 없어요. 없는 자재는 뭐 만들어 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나마 다른 업체보다 제가 마루 이 칼라 부분에 대해서 재고도 제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해가지고 대량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발도 또 넓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비슷한 칼라로 해드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은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제가 잘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뛰다 보면은 이 자재를 구할 수 있어요.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일찍 들어와가지고 현장 체크하고,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일당 같은 경우는 열동 9시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장비 세팅해가지고 작업하면 9시 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당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빨리 끝나면은 제가 몸이 덜 피곤하기 때문에 일찍 서둘러요. 그게 또 그런 부분도 차이점이에요. 일단 장비 다 세팅했고, 어떻게 따가지고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고, 몇 장 정도가 소요가 될 것이고, 이런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재는 뭐 여유있게 들어왔는데 한 박스 6장, 오늘 같은 경우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한 박스만 딱 들어가면은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데 6장 뭐 몇 장 때문에 한 박스 일단 주문해야 되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해요. 구입을 안 하면 부족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2박스, 항상 자재는 여유있게 들고 다니는 성격이라, 그리고 2박스를 가져와야지 또 마감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박스 6장 예상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장이 들어가는지. 안녕하세요, 클린마루입니다. 칼라는 거의 뭐 잘 맞고요. 이게 단차만 없으면 일은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차가 다른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단차가 져버리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이 좀 많아요. 그냥 막 뭐 시공하면 끝나는데 한 장 한 장 연결 부위 잡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이거 기존 자재, 얘가 이제 왼쪽에 보면은 쑥는 방향이고, 우측에는 앞놈 방향 틀려요. 양쪽 다 이제 원장식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가볼게요. 기존 쑥는 방향 이렇게 걸려요. 엄청난 단차는 아닌데 걸려요. 이거 가지고 뭐 트집 잡을 수도 있어요, 잡으려면은. 근데 이제 가공을 한 거예요, 같은 방향. 여기 지금 본드가 안 들어가 있고 밑에 바닥이 접착이 안 됐으니까 빈소리처럼 느껴지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맨들맨들해요. 여기는 걸려요.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걸려요. 안 넘어가. 근데 여기는 손톱으로 해도 손톱으로 밀면은 넘어가요. 살짝이 걸리는데, 이것은 이제 본드 칠하고 이제 단차 잡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앞놈 방향, 반대 앞놈 방향, 이쪽에도 이제 가공을 한 자재 부드럽게 잘 됐어요. 약간의 미세한 단차는 이제 잡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여기 이쪽 방향,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음부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칸, 12칸. 12칸이네요. 12장을 이음부 전부 다 이렇게 진행을 해가면서 마루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냥 얼음 잡아가지고 2시간 내에서 네 군데 다 끝나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2시간이 아닌 한 4시간 걸릴 거예요. 어차피 철거는 오늘 잘 돼가지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제 한 바닥 한 부위 한번 해보고 실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감 잡으면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조금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기존 자재, 가공한 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칼라는 뭐 두말 할 것도 없네요. 원 자재급 정도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절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진짜 섬세하게 단차 없이 해요. 그런데 뭐 단차 이 가공하는 기술은 대략 뭘 어떻게 하더라 라는 것은 알아요. 마루 고수하는 사람들도. 근데 거기에 이제 품질이 극과 극이 나눠지죠. 흉내만 내는 게 있고 정말 본 자재 같이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누구나 따라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품질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초목, 대목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게 품질 자체가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마무리하고 이음부 다 단차 여부 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 될 것 같아요. 칼라가 일단은 뭐 잘 맞아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건 없네요. 자, 이제 거실 여기부터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본드를 다 바르지를 못해요. 이 실제 시공하고 가조립하고 약간의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포스트 다 붙여놨거든요. 하나, 둘, 셋, 세 칸. 하나, 둘, 셋, 이음부.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라인, 여기. 자, 여기. 전혀 없어요. 여기처럼. 보면, 아까 손톱으로 했을 때 전혀 뭐 없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 원장 다시 연결된 부분이니까 저쪽에서는 단차가 날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기역자 이 부분, 기역자 부분에서 여기 이음부까지, 여기도 보시면 뭐 이걸로 해야지. 이음부.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져요. 근데 미세한 단차는 자재 단차 정도 뭐 미세한 단차는 나요. 그 정도까지는 뭐 트집 못 잡고요. 이 정도면은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이제 가공하는 기계도 이제 높낮이를 다 맞춰놨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타트 걸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조리 실제 3장 3칸 시공해놨는데 아주 뭐 칼 맞춤입니다. 칼라는 기가 막히게 잘 맞네요. 나머지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린마루입니다. 야, 확실히
일이 더디긴 더디네요. 바로 그냥 똑같은 자재 같으면은 끼 맞추기 들어가면은 금방 끝날 텐데, 확실히 뭐 2인분마다 기역자대로 다 돌려야 되고 하나씩 단차 잡아가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확실히 오래 걸리네. 품질은 뭐 원자재라고 해도 상관없겠네요. 표가 전혀 안 나요. 동탄역 동원 로얄 1차, 여기가 25평형인가 작은 평수인데, 아무튼 회사 자재 회사는 틀려요. 근데 샘플 채취해 가지고 진행했는데 거의 100%네. 100%. 이 정도까지 잘 맞을 줄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의외로 잘 나왔어요. 자, 여기 아까 전선 아일랜드 식탁 있던 자리, 바로 시공하려다 보니까 철심이 심어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튀어나와 있으면은 단차가 져가지고 안 되니까 그라인더로 또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수는 테이프로 한번 바닥에 붙이고 그 다음에 시공본드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 북박이장 있었던 자리, 네, 여기도 표가 안 나요. 제가 날마다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컬러 찾아가지고 시공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저도 운이 좋았고, 여기 의뢰인도 운이 좋았고, 입주하실 그 세대원도 운이 좋았어요. 다른 업체에 맡겼으면 또 엉뚱한 컬러로 마무리 됐을 수도 있고, 그건 복불복이니까요.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디딤석 현관 입구, 여기가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기 쪼가리, 여기는 그막 똑같이 길이장 똑같이 그냥 대놓고 금 그어가지고 그대로 일자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여기다가 디딤석 뭐 타일을 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게 약간 틀어질 문 입구다 보니까 시공본드가 내일 되면은 경화가 돼가지고 굳을 텐데, 혹시 몰라가지고 뒤틀림 나지 못하게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밟으면은 약간 뒤틀림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프로 고정해 놨습니다. 오늘 다른 공정은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농땡이 치고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높낮이 가공해가지고 감 잡고 스타트 걸어도 또 이게 바닥에 따라서 약간씩 또 튀어 올라오고 약간 또 꺼지고 그래요. 또 그런 애들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또 걸리고, 오늘 그래서 믿고 저에게 의뢰 주신 인테리어 업체 앞으로 뭐 계속 협력 업체로 같이 계속 갈 수 있을런지 뭐 몇 번 고용하고 또 다른 업자를 찾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품질 어디 바로 보수 업체 누가 와가지고 확인 사살해도 자신 있습니다. 단차 거의 없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마감 깔끔히 하고 이제 창문 단속하고 현관문 단속하고 전등 소등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